안녕하세요.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도심 속 새로운 명소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는 곳은 120년 만에 완전 개방된 곳인데요. 지하철역에서 아주 가까워서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함께 가볼 만한 명소들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입니다. 1번 출구를 나와 오른쪽으로 약 100m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서울의 중심 한가운데 용산 미군 기지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작년에 무려 120년 만에 일반인들에게 완전 개방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일부 구간에 한해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예약 없이 편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려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일 9시부터 저녁까지 오픈하고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예전 미군기지 초소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곳곳에 당시 군시설 표지판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지난 수십 년간 미군 장교들의 숙소로 이용됐던 건물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1880년대부터 청나라, 일본군 시설로 이용되었었고 6.25 전쟁 이후부터는 미군이 주둔했었습니다. 내부에는 관람객용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리 넓지 않은 주차장인데요. 그래서 이곳에는 임산부와 장애인, 다둥이 차량만 주차 가능합니다. 이곳의 긴 역사를 보여주듯 곳곳에 수령을 가늠하기 힘든 거대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특히 입구에는 거대한 향나무가 지키고 있습니다. 이 향나무는 수백 년간 이곳에 주둔했던 각국의 군인들을 지켜봤었겠네요. 미군들의 숙소로 이용되었던 건물들은 지금은 각각의 목적에 맞춰 활용 중입니다. 입구에는 종합 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꽤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설 배치도를 하나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우산과 양산도 무료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안내센터 맞은편에 7042호가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은 홍보관인데요. 당시 숙소를 활용해서 용산과 미군기지의 역사에 대한 홍보관으로 이용 중입니다. 앞으로 이 부지는 단계적으로 공원화를 통해 서울의 센트럴파크로 변신할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건물 배치도로 보니 제 예상보다 볼거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부지가 워낙 넓다 보니 셔틀 전기차도 운영 중인데요. 매일 10시부터 약 2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 중입니다. 낮은 언덕 위에 예쁜 건물이 있는데요. 이곳은 용산 서가입니다. 이름 그대로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인데요. 책이 많지는 않지만 최신 베스트셀러들이 대부분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넓은 창밖으로 보이는 경치는 이곳이 정말 서울 한복판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고즈넉한 분위기입니다. 바로 옆에는 어린이 도서관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신 가족이라면 이곳에서 편하게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관 바로 옆에는 보보하우스가 있습니다. 바로 뒤에 용산의 마천루를 배경으로 마치 합성사진 같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에게 우리나라 각군의 보훈 정신을 체험시켜주는 곳입니다. 내부는 아주 귀엽게 꾸며져 있는데요. 육해 공군을 테마로 키즈파크처럼 운영 중입니다.
인도를 따라 걷다 보면 생태교육관도 있습니다. 이곳은 전시관인데요. 다양한 문화 전시를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온화라는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의 모습은 대부분 비슷한데 이 집은 마당이 아주 넓고 마당에 큰 버드나무가 있네요. 내부에선 멋진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바닥에는 커다란 수조 2개가 있고 천장에는 수많은 조명이 달려 있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마치 우주에 와 있는 기분이 드네요. 자세히 보니 조명들은 모두 청사초록 모양입니다. 전시관 바로 아래에는 어린이 정원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어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작은 영화관도 있습니다. 안전 영상 나오는 건가요? 맞은편에는 카페의 어울림이 있습니다. 딱 카페인이 필요할 때였는데 아주 반가웠네요. 카페 내부는 천장의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킨 구조였는데요. 아주 깔끔하고 아늑한 카페였습니다. 곳곳에 화초와 식물을 많이 놓아서 커피 한잔 하고 가기에 딱 좋았습니다. 메뉴 가격도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그리 비싸지 않아서 더 좋았고요. 도심의 복잡하고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카페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좀 더 자주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카페 맞은편에는 아주 넓은 잔디 운동장이 있는데요. 조깅을 하시는 분들이 보이네요. 이제 예약할 필요가 없으니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은 기록관입니다. 마치 조금 전까지도 누군가 살고 있었을 것 같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이곳은 예전에 이곳에 살았던 미군 가족들의 물품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기록관입니다. 집 내부에는 이 집에서 살았던 공군 코스너 대령과 그 가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 명의 가족이 이 집에서 살았고 손때 묻은 물품은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먼 이국 땅까지 와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함께 책임졌던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군인들도 그렇지만 그들의 가족도 이곳에 함께 삶을 살았다는 게 새삼 놀랍게 느껴집니다. 이 작은 방은 코너스 대령의 방입니다. 작은 서재에는 군복과 책상이 놓여져 있는데요. 책상에 앉으면 운동장이 아주 잘 보입니다. 딸의 방도 작지만 아주 아늑했습니다. 맞은편 건물 안에는 미 8군 클럽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미군들만 출입할 수 있는 클럽이 있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의 유명 가수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었고 공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미 8군 클럽이라는 이름 자체가 생소해졌지만 그 당시 마땅한 기술이 없던 우리나라에 외화를 벌어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기록관 옆에는 꿈나래 마켓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념품과 굿즈를 판매 중인데요.
주로 피크닉 용품과 반려견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아트 라운지가 있는데요. 다양한 미술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내부에는 작가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장소로 활용 중입니다. 서로의 인공사는 이제 오랜 미외의 시간이 지나 다시 실내 삶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귀향과 시작 용산은 과거를 설명. 용산 미군기지에는 생각보다 볼거리가 정말 많았고 가족이 함께해도 좋은 코스였습니다. 운동장 주변으로는 산책로와 놀이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건너편에는 부출입구가 있습니다. 야구장을 지나 쭉 가시면 되는데요. 부출입구로 나가시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에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올해 1월, 2월에만 해도 무려 100만 명이 찾았을 정도로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일부 유료 전시를 제외하고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만약 가방이 있으시면 검사대를 통과해야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물관 내부는 천장이 매우 높고 트라부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 마치 유럽의 박물관에 와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예전에 없었던 실물 크기의 대동여지도가 눈에 띕니다. 지금 봐도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곳은 요즘 정말 유명해진 뮤지엄 샵입니다. 다양한 자체 제작 상품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서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네요. 특히 이 반가 사유상은 직접 그려서 꾸밀 수 있는데요. 시카고 불스 농구복을 입고 있네요. 박물관에 오면 꼭 들려야 할 필수 코스가 되었습니다. 박물관 복도에는 경천사 10층 석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석탑은 국보 86호이며 일본으로 무잔으로 반송되었던 것을 되돌려받아 1960년에 경복궁으로 옮겨 세워놓았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박물관에서 꼭 보셔야 하는 곳 중에 2층 기증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개인 기증 유물들을 전시 중인 곳인데요. 특히 손기정 선수가 기증한 베를린 올림픽 때 받은 그리스 투구는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전시물 중 하나는 사유의 방에 있습니다. 어둡고 고요한 복도를 지나면 두 분의 반가 사유상을 마주합니다. 이 방에는 삼국시대 6세기 후반과 7세기 전반에 제작된 국보 반가 사유상 2점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유의 방은 원형 동선으로 만들어서 한 바퀴 돌며 정면뿐 아니라 뒤편까지 감상 가능하고 유리 없이 같은 공간에 전시되어 거리감이 거의 없어 조형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철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착각이 들 정도로 소재를 자유자재로 다루었던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기술에 세상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층에는 선사 고대관이 있습니다. 특히 신라관과 발해관이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정교한 발해의 철제 갑옷과 신라시대 금세공 기술은 지금 봐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마당을 지나 이촌역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촌역 지하의 크기는 매우 커서
마치 공항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신용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천역에서 두 정거장만 가면 삼각지역 1번 출구입니다. 삼각지역에는 예전부터 유명한 맛집들이 많은데요. 저도 자주 찾는 내장 곰탕집이 있고 바로 옆 골목에는 대구탕 골목이 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대구탕 집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워낙 좁은 골목이라 큰 길에서 잘 안 보이지만 식객들의 발길로 언제나 붐비는 골목입니다. 다만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해서 오늘은 다른 메뉴를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내장곰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의 곰탕은 맛이 깔끔하고 양도 푸짐해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오는 곳입니다. 이번엔 오랜만에 왔지만 맛은 변함이 없네요. 가격은 조금씩 오르지만요. 삼각지역에서 신용산역 쪽으로 이어지는 뒷골목은 참 묘한 곳입니다. 아주 오래된 낡은 주거지역과 트렌디한 식당들이 섞여 있는데요. 낮보다 밤에 가시면 정말 색다른 곳입니다. 이 거리를 용리단길이라고 부릅니다. 트렌디하고 개성 넘치는 식당과 카페들이 오래된 도심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모두 만족시키는 거리입니다. 식당 메뉴들도 다양해서 동서양 메뉴가 모두 있습니다. 다시 신용산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용산역에는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모레 본사이기도 한데요. 일반인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고 1층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2층과 지하에는 다양한 식당과 카페가 모여 있고요. 신용산역에서 1호선 용산역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로 가깝습니다. 용산역 아이파크몰 리빙관 3층에는 도파민 스테이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흥미로운 공간인데요. 작년 여름에 오픈한 신상 명소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일본의 용산이라고 부르는 아키하바라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양한 게임과 애니메이션 관련 상품과 굿즈가 즐비하고 심지어 테마 카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게임 전시와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문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한 번은 가볼 만한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링과 다양한 굿즈도 많고 유명한 해외 햄버거 브랜드도 있어서 가족 나들이 코스로 끼워 넣어도 재밌으실 겁니다. 오늘은 용산 근처의 새로운 명소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족 나들이 많이 나가실 텐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볍게 나가셔도 재밌으실 겁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